매년 11월이 되면 커뮤니티에서 겨울철에도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겨울철에는 유충이 살기 어려우니 예방을 안 해도 된다. 미국에 있는 벡터 디지즈 컨트롤 인터내셔널 정부 파트너 방역 회사인 것,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는 해종류이다. 모두가 야생모기다. 겨울철에는 실내 모기가 있어도 사상충이 감염되지 않는다는, 사실 저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몸이 많이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다시금 기승을 부리며 우리 마음도 한층 더 움츠려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웠던 지난 심장사상충 영상에서는 예방을 다시 시작하는 보호자분들이나 모기가 있을 때 심장사상충 예방을 처음이나 오랜만에 시작하는 보호자가 알아야 할 투약 전 검사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철에도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 하는지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그에 관한 글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심장사상충 예방의 오해와 진실, 그 5번째 이야기, 모기가 있는 철에만 예방을 하면 된다는 인터넷에 떠도는 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심장사상충 예방 1년 내내 안 하고 지금 시작합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은 모기가 있는 철에만 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보다는 겨울철에도 심장사상충 예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이 되면 이런 글들이 반려동물 커뮤니티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들을 봐도 보호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이유는 심장사상충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은 모기가 없다면 사실 예방이 불필요하죠.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심장사상충이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중간 숙주인 모기이죠. 그러니 모기가 없다면 유충이 성장도 불가능하고 다른 숙주로 옮겨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없다면 예방은 불필요하다. 이 말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기가 없는 경우와 모기가 없는 철이라는 표현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모기가 없는 철은 바로 겨울을 의미하겠죠.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겨울 이꼴 모기 없는 철, 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겨울철에도 모기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도심이 커지고 도심의 겨울철 온도는 과거와는 달라졌고 이는 겨울철에도 모기가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모기가 있다, 없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유충의 성장 조건을 한 번 더 따져봐야 합니다. 모기로 옮겨간 유충, 이때는 L1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유충이 메인 숙주로 옮겨가기 전 모기 내에서 온도와 습도가 맞아야지만 L3 단계까지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심장사상충 이론편에서 이미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진 않거나 이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우측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외부 온도가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서 14도 이하로 유지가 되면 L1 유충의 모기 내 성장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실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모기가 있어도 예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현재 11월 29일 오후 2시 이 지역의 외부 온도는 섭씨 10도입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은 제 동물병원인데요. 오늘은 촬영을 위해서 오전부터 난방을 하지 않았고 현재 실내 온도가 18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인공적 환경. 실내는 일반적으로 외부와 온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겨울철 난방을 더해서 실내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저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 겨울철에도 모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동물병원에 다른 식물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난방을 하고 있고 저만 해도 이미 유충의 성장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겨울철에는 유충이 살기 어려우니 예방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다른 집들과 떨어진 단독주택이거나 겨울철 난방을 하지 않으면서 실내가 14도 이하로 유지가 된다며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댓글에 집 밖에서 키우는 개나 유기견들이 걸리지 누가 집 밖에서 키우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이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어떤 분이 제작한 영상에서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는 야생모기다, 실내 모기는 사상충을 감염시키지 못한다, 정확한 표현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미국에 있는 벡터 디지즈 컨트롤 인터내셔널이라는 거버먼트 파트너, 정부 파트너, 아무튼 굉장히 믿을 만한 곳에서 얘기한다는 의미로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냥 방역 회사인 것 같은데 말이죠. 이 회사에서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는 세 종류이다. 그런데 그 모기들은 모두가 야생 모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내용을 근거로 겨울철에는 실내 모기가 있어도 사상충이 감염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세운 것 같습니다. 사실 커뮤니티 질문글에 이분의 영상을 소개하는 댓글들도 상당히 있어서 겨울철에 실내 모기들은 심장사상충을 전파하지 않는다는 의견들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동물병원에 왔던 감염된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지역이 모기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반려동물들은 산책도 나가지 않고 아파트 고층에 거주해서 집에 모기가 없다는 보호자들의 한결같은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산책을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야생모기에 물리게 될까요? 집에 모기가 없다는 것도 보호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자기 편의대로 판단한 것이죠. 심장사상충은 모기가 없다면 발병 자체가 불가능한 질병이니까요. 실제로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모기는 대략 60종류에 이르며 우리나라에도 흔하게 존재하는 큘렉스 PPN이라는 집모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단독주택이 많았고 미국과 어느 정도 비슷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미국은 주택 간 거리가 우리나라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모기가 주택 간의 이동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단지 아파트는 모기가 옆집으로, 윗집으로, 아랫집으로 이동하기 수월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도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겨울철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뭔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대단지나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고 실내 온도가 겨울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지역이라면 겨울에도 전염의 가능성은 존재하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환경적인 요인이 바탕이 되는 것이에요. 심장사상충의 겨울철 예방은 인터넷에서 어디에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에게 의견을 듣기보다는 집 가까이에 있는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수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반려동물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동물병원의 수의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은 예방 방법은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행위 뒤에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장에 존재하는 기생충의 영향은 매우 위험합니다. 혹자는 기생충은 숙주를 공격하지 않는다, 병원체로 인해 숙주가 사망하지 않는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더라도 혈류장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혈압의 상승이나 기타 다른 면역 반응들은 우리 몸에 분명 영향을 주고
2차적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결국엔 병원체가 원인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예방의학은 언제나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준비이니까요. 이런 준비는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를 봐도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질병이 더 진행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 그때그때 방역을 달리하며 질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사상충이 이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질병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중간숙주인 모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기의 변수는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죠. 꼭 질병의 전문가인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수의사와 상의 후 우리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케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2단계에 가까운 방역 수칙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명확한 백신이 없는 상태라 나 자신을 조금은 억누를 필요가 있는 시기이고 모두의 합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모두, 우리 반려동물 모두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